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은 필기, 실기를 동시에 준비해서 합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공부 방법 그리고 실기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활 자격증 공부 순서는 먼저 실기를 한 번 공부하고요. 필기를 준비해서 합격하고 실기를 합격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기 시험은 족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필기, 실기를 준비하기 전에 이 족보를 한 번 공부함으로써 컴활의 기본 개념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개념 없이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면 한 단어 한 단어를 외워야 되고요. 한 문제 한 문제가 어디에 속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외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게임을 시작할 때 무슨 책을 보거나 공부하고 시작하지 않죠. 그냥 튜토리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냥 여기저기 막 터치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게임의 윤곽이 잡히죠. 우리가 실기 족보를 딱 한 번만 연습해 보면요. 시트, 영역, 함수, 스타일 같은 컴활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친숙해집니다. 무슨 리본 메뉴, 탭, 대화 상자 같은 인터페이스도 알게 되고요. 또 각 기능 속에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맥락 없는 공부에서 전체 스토리를 알고 하는 공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실기 족보 연습은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실기 시험 준비하는 다른 겁니다. 잘 갖춰진 족보 문제를 가진 교재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딱 한 번만 따라하기를 해보면 충분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필기 시험은 결국 잘 찍는 겁니다. 답을 잘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문제씩 답을 잘 골라서 점수를 모아가야 되는 겁니다. 특히 컴활처럼 문제은행식 혹은 CBT식이라면 문제풀이가 가장 중요해요. 이론 파트도 결국 이 문제풀이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와 관계없는 깊은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할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엠팩의 깊은 이론이나 이 엠팩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엠팩 세분이 동영상 데이터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이 특징 키워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문제풀이를 위해 도움이 되는 핵심 키워드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오답도 함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오답에 홀딱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이 이론을 공부했으면 바로 해당 주제별로 정리된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보면서 문제풀이 키워드를 머리에 넣고 또 답을 잘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풀이입니다. 필기와 실기를 한 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초단기 합격 비법 교재는요. 기존 20여 년간 출제된 모든 문제에서 먼저 유효한 문제를 골라내고요. 이걸 분석해서 1400여 개의 문제로 구성이 된 문제집이기도 합니다. 주제별로 문제풀이에 꼭 필요한 부분과 기억해야 되는 오답을 모아서 핵심 이론이 먼저 정리되어 있고요. 이 이론 파트 바로 뒤에 그 주제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모아두었기 때문에 문제풀이 훈련이 되는 거고요.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문제풀이 과정 중에 이론이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교재 구매 링크와 무료 유튜브 강의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실기 시험은 얼마나 아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능숙한지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다행히 족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필기처럼 찍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정도로 넘어가면 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목표 시간 내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반복하고 몸에 익혀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쉬운 것부터 풀어야 되는 겁니다. 실기시험은 아느냐를 묻는 시험이 아니고요. 시간 내에 능숙하게 풀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하나의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도록 손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대신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족보죠. 그래서 약간의 데이터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문제다라고 봐도 됩니다. 실기시험 준비는 출제 유형이 모두 포함된 하나의 샘플 문제를 몸에 익을 때까지, 그래서
필요한 시간 내에 내가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요. 안다고 능숙해지기 전에 넘어가면 이거 공부하지 않은 겁니다. 먼저 유튜브 무료 강의를 통해서 출제 유형이 모두 포함된 문제, 그러니까 족보 문제의 개념을 익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손으로 몸으로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손과 몸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공부하지 않은 겁니다. 실기시험은 40분에 12문항 정도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쉽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도 배점이 낮은 문제, 그리고 난이도가 높아서 한번 막히면 못 푸는 문제, 이런 거는 가장 나중에 푸는 게 좋습니다. 실기시험은 기본 작업, 그리고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 작업은 3개, 기본 작업 1, 2, 3,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은 한 5개 정도의 함수 문제, 분석 작업, 그리고 기타 작업에는 매크로 차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본 작업 1, 이 부분이 바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배점이 낮은 부분이고요. 함수 문제 5개 이거 정도가 바로 난이도가 높고 한번 일단 막히면 쉽게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가장 뒤로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순서대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에서 2를 빼고 2, 3을 먼저 하고요. 분석 작업을 땡겨서 진행을 하고요. 기타 작업도 땡겨서 진행을 하고요. 계산 작업 놓쳤던 걸 가장 뒤로 넘겨서 제일 뒤에서 계산 작업의 함수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 기본 작업 2를 풀고요. 혹시나 앞에서 놓쳤던 못 푼 문제를 푸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시험 시간을 운용하는 방법입니다. 커마 리급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실기 파트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이걸로 커마의 기본 개념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필기시험 준비합니다. 필기시험의 핵심은 문제풀이죠. 문제풀이에 꼭 필요한 핵심 이론과 기억해야 되는 오답을 공부합니다. 억지로 이론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해당 주제별 문제풀이를 바로 진행합니다.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론이 기억이 되고 내용이 정리가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실기죠. 실기는 능숙함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표 시간 내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반복해서 문제를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아는 수준으로 넘어가면 이거 공부하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장에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쉬운 문제부터 풀 걸 권해드렸습니다. 기본 작업 1과 함수 문제를 가장 나중에 푸는 게 효과적으로 시험 시간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정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